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요 공급할 겁니다. 그 중에 수요 공급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하고 있는 우리 책의 53페이지 보니까 큰 5번이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수요의 변화가 있고 수요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곡선상, 곡선 자체라 쓰는데 항상 이 두 개에 대한 구분 기준은요. 매번 묻는 게 원인 자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곡선상의 이동인, 즉 수요량의 변화가 될 수 있고 곡선 자체의 이동인, 즉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두 개 차이는 양이란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실제 이것도 아까 앞에 언급했지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좀 이 내용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결론부터 설명은 뭐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량에 여기 있는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자, 이것부터 시작하자고. 즉 어떠한 원인 때문에 여기 있는 수요량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살 때 보니 주로 어떤 걸 고려합니까? 그렇죠. 집값도 중요할 것이고 내 소득이 많냐 적냐, 은행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는 뭐 있습니까? 세금이 많고 적고 뭐 학교가 가까이 있냐, 직장과의 관계라든지 등등등 많은 요인이 뭐 있습니까? 영향을 주어서 이런 수요량이 영향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한 예를 보니까요. 분명히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양도 변화가 있다.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소득이 변화가 있을 때, 뭐 금리가 변화가 있을 때, 세금 등이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등등등 때문에 그 결과 양이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분필이 만약에 200원 정도 되었을 때 내가 현재 요 정도 20개 정도 살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또한 야채 내 소득이 월 100만 원 되었을 때 이만큼 살 능력이 되더라. 또한 야채 뭐 있으면 금리가 10%고 그 다음에 세금 10%고 이럴 때 이만큼 내가 살 의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인 때문에 여기 있는 양이 과거보다 이렇게 더 많아지더라 이겁니다. 자, 많아지는 방식이 어떻게 되었을 때 이게 될 것인가 봐보자고요. 어쨌든 가격이 뭐 할 때입니까? 그렇죠. 하락할 때. 소득이 어떨 때요? 그렇죠. 옛날보다 많아진다면. 금리가 과거보다 떨어질 때, 세금이 과거보다 떨어질 때 어쨌든 그 양은 틀림없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이런 많은 어떤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하나의 그래프에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겁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봐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최초 있는 우리 항상 세로축은 뭐죠? 가격선이고 가로축은 뭐 있습니까? 양의 선이 되어지겠다. 그죠? 자, 여기 있는 표현을 따라간다면요. 최초 가격이 200원 정도 되었을 때 내가 20개 정도 살 의사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요 점이 나오겠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입니까? 그렇죠. 우하향 곡선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가격이 100원 되니까 양이 증가되는구나. 그죠? 첫 번째 그러면 이걸 제가 1번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은 원인 자체가 뭐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200원 되었던 게 100원 정도 떨어지니까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수요량은 뭐 있습니까? 과거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더라. 그러면 요 중간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제가 쭉 한 말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럼 잘 알고 있듯이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양이 20개에서 30개 늘어나게 해서는 반드시 이 그래프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 위에서 점들만 이동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프 상에서 점들만 이동하더라. 즉 무슨 말이냐? 결국은 동일한
곡선 상에서 하나의 곡선상에서 뭐 있습니까? 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양이 증가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린 요걸 좀 줄여서 이렇게 쓴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다른 말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양이 늘어난답니다. 자, 그래프는 절대 이동한 적 없습니다. 우린 요걸 말하냐?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표현할 때. 그죠? 이 말은 그래프는 이동하지 않고 단지 양만 이동하더라. 원인이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해서 자, 첫 번째 할 거 이겁니다. 수요량이 변화가 되기 위해선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말로 곡선상의 이동 같은 말입니다. 곡선상이 이동하는데 원인 자체가 가격 때문에 양이 이동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요. 이제는 이런 경우 있죠. 요 분필 가격이 과거와 똑같이 고정되어 있답니다. 네? 아니,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과거보다 양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양 증가될 수 있죠.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금리가 결국은 떨어지면 분명히 양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비록 분필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세금이 감면되어지면 어쨌든 과거보다 더 많은 양이 증가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수요량이 20개에서 30개 정도 늘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요점이 와야지 결국 뭐 있습니까? 30개 정도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점 A에서 점 C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해야만 되겠네. 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보니까 이런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프 상의 점이 이동했습니까? 그렇죠. 수요 곡선 자체 이동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원인 자체가 분명히 가격은 고정돼 있고 이렇게 양이 더 늘어나기 위해선 우리 앞에 했듯이 뭐 있습니까? 소득이란지 금리란지 세금 등등 있죠? 이런 등등이 변함에 따라서 분명히 수요 곡선이죠. 곡선 그래프 자체가 이동을 함에 따라서 그 결과 수요량은 20개에서 30개 늘어난다 이겁니다. 우린 요걸 말하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얘는 수요 곡선이 뭡니까? 변화한 데서 수요 곡선의 변화다라고 쓴답니다. 또는 여기 있는 곡선 빼버리고 뭐 있습니까? 수요의 변화다라고 설명한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현재 보니까 이런 양의 변화 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그래프상 딱 집어넣으니까 뭐 있습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더라. 한 개는 뭐냐? 가격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변하면 동일한 그래프상의 점이 이동해서 양이 이동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말하냐? 결국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 또는 곡선상의 상의 이동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양이 변한다 해서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쓴답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제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가격 이외 우리 보통 이걸 묶어서 말하는 겁니까? 가격 이외란 용어 쓴답니다. 어쨌든 가격을 뺀 나머지 다른 요인 때문에 결국은 변하면 그래프 자체가 곡선 자체가 이동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두 개 이외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같은 말이 뭐냐? 곡선상의 이동이고 그죠? 이때 원인 자체가 뭐니? 가격이구나.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요의 변화, 즉 그래프, 즉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뭐 있습니까?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이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면 가격을 뺀 나머지 다른 요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이나 금리나 세금 등등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게 변함에 따라서 양이 변화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딱 두 개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곡선상의 이동 같은 말이 수요량의 변화인데 원인 자체가 뭐냐 물었을 때 우리 항상 뭐 있습니까? 당해체와 가격 때문에 결국은
예, 수요량이 이동한다. 거꾸로 예, 그래프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게 수요의 변화인데, 그죠? 원인 자체가 뭐냐? 어쨌든 당해제와 가격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양이 변화가 있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다라고 쓴답니다. 자, 우리 항상 시험은 요걸 가지고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꼭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즉 우리 거기 있는 기본서 뭐 있습니까? 53페이지에 커너 분본이 뭐 있습니까? 예, 밑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원인 자체가 뭐냐 물었을 때 얘는 반드시 가격 변화 때문에 양이 이동되는 걸 말한다. 거꾸로 수요의 변화는 뭐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가격 이외 요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이나 인구 등등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량의 변화를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 할 것이 물었을 때 이건 곡선상의 이동이다 또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라고 쓴답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요의 변화를 가지고 다른 말로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라고 쓴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참고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말 썼을 때죠. 이 표현은 반드시 뭐에 대한 표현인가요? 양에 대한 표현이지 가격에 대한 표현은 아니겠죠. 따라서 수요가 증가된다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인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뭐 있습니까? 우리는 수요 증가는 반드시 우측 이동이다 이렇게 쓰겠다죠. 거꾸로 수요 감소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 즉 그래프가 뭐요? 좌측으로 이동되는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우린 이걸 가지고 수요 감소다라고 쓰겠다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수요에게만 적용되냐? 그건 아니다. 분명히 공급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했죠. 여기다 이 수요나 공급이라는 말을 빼버린 이유가 뭐냐? 어차피 수요이든 공급이든 동일한 논리로 적용되어진다.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볼까요, 이제? 자, 우리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뭐가 있을 겁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항상 공급량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공급자가 거당의 물건을 만들음에 따라서, 그죠? 따라서 결국은 자신에게 떨어질 수 있는 이윤 자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공급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뭐 있습니다.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공급량이 영향을 주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물건 가격이란지 또 물건 하나 만드는 단가, 즉 생산비란지 또 뭐 있습니까? 대출 금리란지 뭐 세금 등등 어쨌든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많다죠. 자, 만약에 이렇게 보자고 이제 여기 있는 분필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20개 정도 만들 의사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뭐 있습니까? 생산비가 보니까 180원 되었을 때 금리가 10% 되었을 때 세금이 10% 되었을 때는 이 정도 만들 의사를 갖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한 원인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급량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더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아지는 방식이 뭐 있습니까? 가격이 어떨 때? 그렇죠. 올라갈 때. 생산비, 분필 하나 만드는 단가가 어떨 때? 그렇죠. 이게 떨어질 때. 또는 금리가 과거보다 떨어질 때, 세금이 과거보다 뭐 있습니까? 하락할 때 분명히 과거보다 공급량은 더 많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인 때문에 결국 공급량이 변화가 있는데 이걸 다시 뭐 있습니까? 그래프, 즉 하나의 그래프에서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설명해보자 이겁니다. 설명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자, 일단 항상 세로축은 뭐 쓴다고요? 가격선. 가로축은 뭘 씁니까? 양. 지금 하고 있는 공급이죠. 그래서 공급량을 하고 있다. 근데 최초에 있는 정보를 보니까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20개 정도 만들 의사가 있더라. 따라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200원 되었을 때 내가 20개 정도 만들 의사가 있더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공급 항상 무슨 곡선요? 우상향 곡선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어떠한 원인 때문에 공급량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아지기 위해서는 네?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상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 값이 나올 것인가를 봐보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보니까 가격이 그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있습니까? 양이 증가되는구나. 그러면 현재 이거는 뭐 있습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양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했을 때 양이 증가됩니까? 그렇죠. 그죠?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양이 증가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걸 앞에 있듯이 이제 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인 자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결과 공급량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30개 정도 늘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분명히 원인이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그죠? 가격이 과거보다 올라가니까 그 결과 양은 증가된다. 이걸 좀 더 상세히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가격이 200원 되던 게 300원 되니까 이 그래프 자체 이동한 거 아니죠? 그죠?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리 뭐랍니까? 동일한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곡선 상 이동입니까? 그렇죠. 곡선상의 점이 이동해서 그 결과 양이 20개에서 30개 정도 늘어나는구나. 우리 보통 이 말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선상의 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양이 증가된다. 어떤 제 내용들은요, 이걸 빼버리면 뭐 있습니까? 곡선상의 이동이 함에 따라서 양이 증가된다라고 쓴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그래프가 이동하지 않고 단지 뭐 있습니까? 공급량. 네? 그래프가 이동하지 않고 단지 공급량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공급량이 변화한다 해서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쓴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냐?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죠? 곡선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해서도 하지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원인 자체가 누구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체와 물건 가격 때문에 양이 변화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공급량의 변화 또는 뭐 있습니까? 곡선상의 이동이다라고 쓴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제는 여기 있는 가격, 분필 가격이 200원 정도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있습니까? 생산비가 단가가 떨어지면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양 증가할 수 있죠? 세금 등이 완화되면 당연히 양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결국은 가만히 이렇게 쭉 연결해 보니까 여기 있는 C점에 오면 양이 과거보다 30개 늘어난다. 그죠? 그러면 A점에서 C점 여기서 만드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뭐냐? 다시 합니다. 분필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생산비가 과거보다 떨어진다면, 그죠?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생산비가 떨어진다면 이렇게 와야만 이 양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은행 금리가 완화되어질 때 마찬가지죠. 세금이 뭐 있습니까? 떨어질 때, 자, 이런 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반드시 양이 과거보다 많아지는데, 이걸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해볼까요? 이 말이죠. 생산비가 감소하면은 수요량이 많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야만 온다. 해서 이 말 대신 그래프 같은 말은 뭐죠? 곡선이죠.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서 그 결과 양이 증가된다 이겁니다. 현재 이게 무슨 곡선이죠? 공급 곡선이죠. 다시 해볼까요? 예, 즉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요 반드시 양이 증가되기 위해선 자 이때 뭐 있습니까? 공급 곡선이 그죠? 공급 곡선이 변화할 때 그 양이 증가된다라고 쓴답니다. 따라서 있는 곡선을 빼버리면요 공급의 변화 되겠죠.
잘 알고 있겠지만 결국은 뭐 있습니까? 여기 곡선 자체 이동과 똑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얘는 공급의 변화다. 특히 항상 조심할 건 양이란 말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요 두 개를 잘 구분하세요. 우리 통상적으로 뭐 있으면 여기 있는 곡선을 빼버리면 뭐랍니까? 공급의 변화다라고 쓴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수요하고 사실 똑같은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이 이동해서 양이 변하는 방식이 뭐 있습니까? 일단은 가격을 뺀 나머지죠. 그죠? 가격 이외에 뭐 있습니까? 생산비란지, 금리란지, 그 다음에 세금 등등의 변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공급의 변화가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묶어서 뭐라냐? 다른 말로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공급 양이 변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곡선 자체 이동 또는 공급의 변화다라고 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파악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현재 보니까 이 내용이 수요의 변화, 즉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차이점 또는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원인 자체가 뭐냐 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뭐 있습니까?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 말 아닙니까? 얘는 원인 자체가 곡선상의 이동, 즉 수요량이 변화하기 위해선 항상 뭐 있습니까? 당해 재화 가격입니다. 이런 당해 재화 가격이 변화하면은 그 결과 양만, 수요량만 이동하더라 이겁니다. 거꾸로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양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걸 뭐라냐? 원인 자체 보니까 가격을 뺀 나머지다. 이외에 무수히 많은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 양이 변화가 있는 걸 가지고 곡선 자체 이동 또는 뭐 있습니까?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 쓰겠다죠. 즉 무슨 말이냐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보면요. 그냥 그대로 보자고 이제 이 말이죠. 자, 현재 이게 수요곡선이다. 그죠? 앞에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곡선인데 최초 있는 가격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양이 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어떠한 원인 때문에 여기 있는 양이 과거보다 많아지더라. 근데 얘는 절대 뭐 있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결국은 그래프 상에 있는 점들만 이동한대. 자, 이럴 때 뭐 있습니까? 반드시 누가 이동할 때? 그렇죠. 가격이 변화가 있을 때. 얘를 뭐랍니까? 다른 말로 양이 변화가 있는데 그래프 자체 이동하지 않고 동일한 곡선상의 점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이 변화가 있을 때만 온다. 그럼 이걸 뭐라냐? 결국은 수요량이 변화가 있다 해서 수요량의 변화다. 아니면 이와 같이 이제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수요 곡선이 있는데 최초 있는 가격과 양이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양이 더 많아지는 방식은 어쨌든 이 가격은 고정돼 있더라. 고정돼 있으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때문에 이 양이 올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왔을 때 요 점에 와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 뭐 있으면 이 말은 양이 과거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만 양이 더 증가되더라. 즉 다른 말로 수요 곡선이 변화가 있을 때 뭐 있습니까? 양이 증가된다 해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다. 그 원인은 뭐냐? 가격론은 아니다 말하는 거죠. 같은 맥락의 공급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급도 우상향 곡선인데 이렇게 최초 가격과 양이 있는데 그죠? 있는데 어쨌든 양이 더 많아지는데 절대 곡선을 이동하지 마라. 곡선은 그래프는 고정돼 있으라 이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고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가격이 변화가 있을 때 양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양이 과거와 많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데 이 점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원인 자체는 가격이다.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다 또는 뭐 있습니까? 곡선상의 이동이다 라고 쓴답니다. 공급 마찬가지죠? 공급도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요. 이렇게 이제는 여기 있는 가격이 고정돼 있다라고 하자입니다. 얘가 고정돼 있으면 과거보다 양이 더 많아지는 방식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와야만 될 거 아닙니까? 얘는 항상 그래프 자체가 이동했을 때 여기 있는 양이 증가된다.
얘 원인 자체가 뭐냐? 가격은 아니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답니다. 일단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항상 문제 풀 때 요 원인 자체 가지고 서로 매치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하시면 이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거기 있는 53페이지 설명했으면요. 공급도 이미 했기 때문에 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자, 공급 보니까 58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 뭐 있습니까? 큰 3번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비교하시는데 공급량의 변화 원인 자체 뭐 있습니까? 가격이죠. 그죠? 공급의 변화 원인 자체 뭐 있습니까? 가격 이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생산 요소, 기술 진보가 있으게 포함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니까 공급량의 변화를 다른 말로 뭐랍니까? 곡선상의 이동이다 또는 점의 이동입니다. 거꾸로 공급의 변화 같은 말이 뭐죠? 예, 다른 말로 곡선 자체 이동이다 라고 쓴답니다. 일단 이런 정도에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뭐 더 이상 딴 거 볼 게 없겠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건가요? 이거 할 겁니다. 물론 다시 이제 책을 보니까요. 저기 있는 54페이지부터 제가 있죠. 55페이지까지, 55, 5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이런 겁니다. 주로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이런 거 묻겠죠. 자, 어떤 원인이,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수요량이 과거보다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시험에 꽤 많이 낸답니다. 마찬가지요.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 결과 공급량이 과거보다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걸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말이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둘 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될 수 행위를 봐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요거 묻는 겁니다. 이자율과 세금, 규제 등은 어떨 때 여기 있는 수요가 증가되겠습니까? 그죠? 완화될 때가 이자가 떨어질 때, 즉 이 말 아닙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세금이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될 때죠. 또한 야치 뭐 있습니까? 대부bil,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대출은 어떨 때 집을 많이 삽니까? 그렇죠. 대부빌이 그만큼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또한 야치 대체 투자 대상,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 대상이 뭐냐 묻거든.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대신에 주식이나 그다음에 은행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이 투자를 훨씬 많이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 있습니까? 주식에 있는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은행 금리가 떨어질 때 되겠죠. 특히 이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대체 투자 대상이 불황일 때 결국 뭐 있습니까? 부동산 수요가 증가된다. 또 잘 알지만 인구가 어떨 때 수요 증가요? 많아질 때. 소득이 어떨 때? 많아질 때.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증가될 때 분명히 뭐 있습니까?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반면에 공급적인 측면을 보니까요. 공급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공급자한테 떨어질 수 있는 이윤 자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결국 공급량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공급자인데 이윤이 더 많아지면 분명히 공급이 증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현재 보니까 이자가 어떨 때요? 떨어질 때죠. 세금 어떨 때? 감소할 때. 규제가 뭐 있습니까? 완화될 때 분명히 공급이 증가된다. 또 대부빌, 은행 대출비율이 높을 때 뭐 있습니까? 공급 증가되겠죠. 그 업에 보니까 생산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임금이나 그 다음에 자재비가 떨어질 때 공급자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되니까 이럴 때 공급 증가될 것이다. 또한 기술이 어떨 때요? 진보될수록 훨씬 더 생산비 등이 절감되니까 공급이 더 증가된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있는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사실 꽤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이제 설명되어진 게 56페이지 보니까 이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것도 좀 아셔야 돼. 우리 물론 잘 알고 있지만요. 소득이 증가되면 일반적으로 뭐 있습니까? 수요량은 증가되죠. 그죠? 근데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요량이 감소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예를 들어볼까요? 20평 아파트와 4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있으면
사람들은 소득이 많아지면 결국 어떤 수요가 증가되겠습니까? 그죠? 소고기에 대한 수요 또는 40평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 상대적으로 뭐 있습니까? 20평 있는 수요 또는 돼지고기 수요가 분명히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뭐 이게 더 불리한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열등제다라고 쓴답니다. 여기 상대적 예보다 우수한 거죠?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우등제란 말 쓴답니다. 근데 일반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제, 즉 정상제도 똑같은 행동을 취하다 보니까 따라서 아니 소득이 저기 뭐 많아지니까 수요량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데 수요량이 증가되는 현상을 일반제, 즉 정상제 또는 우등제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수요량이 감소하는 건 뭐 있습니까? 열등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 내용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관련제란기 관련제. 자, 우리 책에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 저기 있는 54페이지 보니까요. 큰 7번 나 있을 겁니다. 설명 잘 돼 있어요. 물론 거기 있는 6번에 뭐 있습니까?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이 중간제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중간제가 뭐냐 이런 겁니다. 이런 소득이 올라가면 간장이나 뭐 설탕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많이 먹습니까? 관계없는 거죠.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중간제를 용어 쓴답니다. 따라 중요한 말은 앞에 했던 정상제, 열등제 보시고 자, 7번에 있는 관련제 있는 대체제, 보완제. 이 독립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둘 관계를 꼭 아시는데 자, 그러면 대체제란 말 뜻이 뭐냐? 서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죠. 정확한 말은 뭐냐? 결국은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 곧 이게 다른 말 대체제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주 대신 뭐 있습니까? 맥주 또는 커피 대신 홍차. 그죠? 이런 게 보통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대체 관계가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대체제를 푸는 방식은요. 잠시요. 반대로 보완제는 뭐냐? 이 보완제라는 것은 두 개 있는 물건이 서로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큰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보완제랍니다. 즉, 우리 자동차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휘발유죠. 또 술은 뭐가 필요합니까? 안주. 이런 게 보통 이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 즉 보완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제가 대체제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완은요, 이런 형태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항상 시험 용어 나오거든요. A 물건, 대체관계 A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면 당해 제가 있는 B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시험 내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 보완 관계에 있는 C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결과 당해 제가 있는 D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이걸 묻게 되어 있다고. 자, 처음 하니까 이제 문제 푸는 순서는요. 이렇게 보세요. 이걸 통해서 A제에 있는 요 양을 먼저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있습니까? B제에 있는 수요량을 파악하시라고요. 마찬가지로 보완제도 뭐 있습니까? 항상 여기 있는 요 C제에 있는 양을 먼저 측정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제하고 D제에 있는 요 관계를 파악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 말 아닙니까?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법칙에 따라 그 양은 뭡니까? 줄겠지, 그죠? 자, 주는데 항상 보니까 우리 대체 관계는요. A제와 B제의 대체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우리 카스 맥주하고 화이트에 대한 맥주가 이게 분명히 대체 맞죠? 그죠? 맞는데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 뭐 있습니까? 화이트보다 카스 맥주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 양이 줄겠죠. 줄은 대신 뭐 있습니까? 화이트에 있는 수는 증가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 양끼리 서로 비교하니까 얘는 무조건 반대 방향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죠? 또한 같이 보완 관계는 뭐 있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C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요. C에 있는 지화는요. 수요 법칙들의 그 양은 줄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보완 관계에 있는 당해제와 있는 D도 무조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동차하고 있죠? 휘발유 관계 한번 봐볼까요?
예,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겁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만큼 휘발유량도 뭡니까? 감소하죠. 따라서 항상 보완 관계는 무조건 양끼리서 비교했을 때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런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마 우리 그 책에 보니까 설명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만 좀 기억하세요. 아, 대체는 분명히 양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반대 방향이고 보완은 뭐 있어요?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 이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인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 주로 있죠. 이건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좀 정리하면요. 이 말입니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법칙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곡선이 있죠. 이것 좀 정리하시고. 예? 수요 법칙은 우하향, 다시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이죠. 그다음에 곡선 상의 이동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 이동. 요 원인 자체가 뭐냐? 곡선상은 다른 말로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고 곡선 자체는 뭐 있습니까?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죠. 그래서 원인 자체가 가격이면 곡선상, 가격이 아닌 나머지는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대체제 보완제 관계. 실제로 수요 공급에선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개만큼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잠시 책에 있는 55페이지 뭐 있습니까? 문제 한 개 풀고 합니다. 55페이지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은 A제, 즉 A제 가격이 뭐 있습니까? 5% 상승했을 때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B에 대한 수요량이 뭐 있습니까? 10% 정도 뭐 있습니까? 증가한 거지. 증가했고 그 다음에 C에 대한 수요량도 뭐 있습니까? 5% 정도 감소했네.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의미 없어요. 이 증가 감소 중요한 거지. 자, 우리 아까 문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 A 물건 가격이 올라오면 A에 대한 수요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이 가격과 양은 반비례니까 요 양 줄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A와 B는 보니까 이게 반대 방향이죠. 그죠? 반대 방향 간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대체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A하고 C는 같은 방향입니다. 둘 다 감소니까. 같은 방향 움직인다. 요건 뭐라고요? A와 C는 보완 관계다.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11일 때 나왔던 문제인데 핵심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핵가족은 결국은 대가족 대신 핵가족은 수요 증가죠. 그죠? 또한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 증가될 것이고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은 수요 증가에 대한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규제다. 중과세. 금리 높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뭔가 지금 감소하는 거죠. 그런 결과 보니까 이건 다른 말로 뭐요? 수요 감소성에 포함된다. 이 말 아닙니까? 3번의 핵심이 뭐요? 원인 자체가 가격 이외 요인은 반드시가 뭐 있습니까? 곡선의 이동이지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 말은 쓰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죠? 네 번째 원인 자체가 당해제와 가격입니다. 당해제와 가격이면 그 결과 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아니라 다른 말로 곡선상의 이동이다 라고 써야 되죠. 답은 4번 틀렸죠. 마지막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할 때 원인 자체가 뭐예요? 가격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오면 수요량은 항상 가격과 양은 반비례 아닙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시험 낼 수 있네요. 그죠? 자, 한 번 더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거에 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가장 전통적이고 수요 공급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랍니다. 자, 1번은 보니까 우리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입니까? 우하향 곡선이죠. 우하향 곡선 되는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그죠? 변수를 다른 걸 쓰지 않고 항상 세로치고 뭐 씁니까? 가격. 가로치고 뭐 씁니까? 양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 곡선은 반드시 가격,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그 결과 뭐 있습니까?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 우하향 곡선 나타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3번은 좀 어려운데 임대료가 임대료 뭐 있습니까? 보니까 다른 자가 나 있죠. 자, 잠시 묻습니다. 이 분필은 대체제입니까? 보완자입니까? 이 자체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얘하고 서로 비교가 뭐 있으면 이건 보완자입니까? 근데 거꾸로 여기 있는 노란 분필과 서로 비교가 뭐 됩니까? 대체제죠. 따라서 항상 대체제이든 보완자는 무조건 나 아닌 상대편, 즉 비교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보니까 임대료하고 분명히 뭐 있습니까? 다른 자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은 소호도 효과가 아니라 뭡니까? 대체 효과다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곡선 자체 이동은 다른 말로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지. 그죠? 5번은 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원인 자체뿐 가격 아닙니까? 가격이면 곡선이 그래프 자체가 이동합니까? 아니면 곡선상의 점이 이동합니까? 그렇죠. 곡선상의 점이 이동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 항상 문제 냈을 때 뭐 있습니까? 주로 이 많이 묻는 게 이렇게 수요이든 공급이든 항상 뭐 있습니까? 그래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곡선상 곡선 자체 또 뭐 있습니까? 대체제 보완제 관계는 좀 정확히 알고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공급도 사실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 공급도 보니까 쭉 넘어가서 우리 책에 보니까 59페이지입니까? 그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이 내용도 이런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거기 있는 가장 중요한 곡선상 곡선 자체 또 수요 영향 주는 거, 공급 영향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다음 시에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 수요 또 공급에 부동산 공급 즉 부동산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